구청 직원의 손에 들린 작은 태극 문양의 강철. 직인이 두 권의 짙은 와인색 책자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둔탁하지만 선명한 그 소리는 지난 5년간 이서연의 삶을 올가매던 결혼이라는 사슬을 무자비하게 끊어내는 소리였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혼확인서라는 글자가 시리게 눈을 찔렀지만 서연의 마음은 놀랍게도 폭풍이 휩쓸고 간 아침처럼 맑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5년의 어리석었던 환상, 인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굴욕의 시간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내민 서류를 받아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타인이 된 전 남편 박진우가 가식적인 미안함이 뺀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가장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칼 하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마치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한 사람처럼 번지를 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다시 생각하라니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종처럼 부림당하고 온 가족의 현금 인출기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을 되풀이하라는 말일까요? 서연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낡은 가방 속에 이혼 서류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박진우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샀던 그 가방이 이제는 죽어버린 결혼 생활의 증명서를 담게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의 냉담한 무시가 박진우의 마지막 남은 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줘서 박진우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더니 만족할 줄 모른다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시어머니에게 하녀 취급당하고 끝도 없는 친척들의 돈 요구에 시달리던 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서연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린 모든 것은 사실 서연의 아버지가 뒤에서 몰래 지원해준 자원 덕분이었음을 그들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요? 서연이 구청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역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거대한 친척 군단을 이끌고 승리자처럼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온몸에 금부치를 주렁주렁 매단 김영숙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청을 높여 우리 진우 같은 좋은 집을 제 발로 차고 나갔으니 이제 중고품 신세가 되었다고, 특히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며 지난 5년간 서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말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김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진우는 이제 넥스트 코어테크의 부사장이라며 젊고 유능해서 줄을 선 아가씨들이 많다고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나중에 정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빌어보라며 회사, 청소부 자리라도 알아봐 주겠다는 모욕적인 자비까지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숙은 서연의 얼굴에 코를 박을 듯이 다가와 승리를 속삭였습니다. 넥스트 코어테크는 박씨 것이고 내 아들 진우 것이니 한 푼도 얻어갈 생각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문득 웃었습니다. 연민과 결단이 섞인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박진우와 그의 어머니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아버지가 평범한 시골 사람인 척 연기하느라 거의 한 번도 먼저 걸어본 적 없는 번호. 저장된 이름은 단 한 글자, 아빠였습니다. 5년간의 억눌렀던 서름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진짜 재벌가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신데렐라 연극의 노란한 바보 같은 자신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영숙 일행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서연의 아버지는 지금쯤 어느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김영숙은 거지 같은 아비에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냐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 서연아. 5년 만에 듣는 그 안전함으로 가득한 목소리에 서연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서연은 주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빠, 저 서연이에요. 박진우 씨와 이혼 절차 다 마쳤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1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거역할 수 없는 결단력이 실려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우리 이정환의 딸이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정환. 그 이름이 서연의 입을 통해 흘러나와 김영숙과 박진우의 귀에 꽂혔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김영숙의 비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박진우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정환. 세계 전체를 흔드는 거물. 그들이 그토록 연주를 대고 싶어 했던 화성그룹의 회장. 그 이름이 자신들이 하녀처럼 부리던 며느리의 아버지 이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그들을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빠, 그룹 최대 주주 명의로 즉시 넥스트코어테크 이사회 통보해서 박진우 부사장의 모든 직위를 해제해 주세요. 동시에 박진우와 김영숙의 연줄로 입사한 모든 직원들, 제가 세어보니 총 26명이네요.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해고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5년을 기다린 말이라며 5분 안에 모든 것이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자 구청 앞 공기는 영화로 급격히 떨어진 듯 차가워졌습니다. 김영숙은 넋이 나간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박진우는 하늘이 무너진 표정으로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정환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고 김영숙이 마침내 유리를 긋는 듯한 소리로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이라며 미친 사람처럼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피하며 얼음장 같은 진실을 던졌습니다. 넥스트코어 창업 첫 엔젤 투자가 아버지가 익명으로 투자해 주신 돈이라는 것. 지난 몇 년간 모든 대형 계약의 배경에 화성그룹이 있었다는 것. 화성그룹이 줄곧 보이지 않는 최대 주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연의 말은 천둥처럼 김영숙을 후려쳤고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김영숙과 박진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친척들의 휴대폰에서 일제히 문자 알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식 해고 통지 문자였습니다. 박진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의 모든 직위가 해제되고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비서의 겁에 질린 목소리. 박진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렸고 두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김영숙은 친척들의 울부짖는 원망을 들으며 넋이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을 마주하며 그대로 바보가 된 듯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그 아수라장을 차갑게 한 바퀴 둘러본 후 낡은 가방을 든 채 그들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고 제복을 입은 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이의 충격 어린 시선 속에서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며 바깥 세상의 모든 추악함과 붕괴를 차단했습니다. 최고급 방음제로 고요한 차 안에서 서연은 5년간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김 기사님의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가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집. 그 간단한 단어가 그토록 멀게 느껴졌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이 셰프님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전복죽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김영숙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먹던 세월이 스쳐가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차는 평창동의 웅장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 이정환 회장과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뵙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이미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서연아. 그 한마디에 억지로 세웠던 서연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5년간의 서름을 토해내듯 울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서연이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는 욕을 들었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넥스트 코어테크의 실상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화성의 지원이 끊기면 3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이며 박진우가 저지른 배임과 횡령의 증거도 이미 확보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과 차 역시 서연의 돈으로 구매한 것이기에 모두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일들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며 내일부터 그룹 특별 보좌역으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김영숙 쪽 26명 친척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방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친척들의 통곡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진우를 향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출금과 차 할부는 어떡하냐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평소 김영숙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그들이 이익이 사라지자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 개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셰프가 차려준 따뜻한 전복죽을 한술 떴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드레스룸에 가득한 명품 오피스룩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힘있는 흰색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닦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성그룹 본사 88층 마천루에 도착하자 모든 임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특별 보좌역 이서연 부사장으로 소개하며 넥스트 코어테크의 후속 처리를 전적으로 맡긴다고 공표했습니다. 서연의 명확한 논리와 단호한 어조에 그녀를 그저 회장님, 딸로만 여겼을지 모를 임원들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애원했습니다. 5년의 정을 봐서 살기를 열어달라는 그의 말에 서연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신을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 욕하고 온 가족이 피를 빨아먹는 것을 방관할 때 그 정은 이미 다 사라졌다고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화성 그룹 1층 로비에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을 만나게 해달라며 만나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법무팀장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구경하는 가운데 박진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나타나자 그는 절을 하려는 신용까지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조목조목 진실을 밝혔습니다. 넥스트 코어테크의 첫 투자금 50억이 누구 돈이었는지, 핵심 사업의 70%가 어디서 나왔는지, 26명의 친척을 부당 채용한 사실과 시어머니, 김영숙의 횡령 사실까지.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진우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보안팀을 시켜 진을처럼 무너진 박진우를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진우의 쇼가 막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김영숙이 1층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암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게 하라며 이서연이 사기 결혼으로 자기 아들을 망하게 했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영숙은 서연을 보자 더욱 흥분에 달려들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광기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창업 자금 50억의 출처와 아파트, 구매 대금이 서연의 카드로 결제된 증거를 모든 사람 앞에 공개했습니다. 증거 앞에서도 김영숙이 막무가내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김영숙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악말하며 천벌을 받을 거라 저주했지만 서연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사포커스라는 유력 매체에서 만자에 달하는 심층 보도를 터뜨렸습니다. 박 씨 일가가 어떻게 5년간 이서연에게 기생했는지, 그들의 창업 신화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김영숙의 만행과 박진우의 횡령, 심지어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박 씨 일가는 전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결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26명의 친척들은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김영숙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집과 돈이 모두 압류된 사실을 알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기자들 앞에서 대소변을 실금하며 횡설수설하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거머리 가족의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화성그룹 부사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대학 선배이자 유니버스 캐피탈 대표인 강태준과 함께 수조,
원대의 기술 투자 펀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재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강태주는 5년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강해진 서연을 묵묵히 지지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보석이 아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풍스러운 옥놀이계를 건네며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사랑을 경계했던 서연도 자신과 나란히 서서 걸어주는 그의 진실. 어린 존중과 사랑에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재계의 큰 축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문당호대라는 말을 경멸했던 서연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집안 배경이 아닌 정신적 수준과 가치관이 맞는 동등한 영혼의 만남임을 깨달았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을 쏙 빼닮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서연은 딸을 안고 남편 강태준과 나란히 앉아 부모님이 외손녀를 안고 웃으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몇 년 전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 앞에 홀로 서 있던 황량했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원한도 마음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복수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믿고 행복을 껴안을 용기를 내는 것임을 서연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가장 찬란한 빛을 향해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